이제 정은이가 이제 신년사 비스무리한 거를 발표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이제 남조선이라고 칭하지 않고 이제 대한민국이다라고 이제 방송을 그 방송이란다.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여러 뉴스라든지 매체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게 맞을 거라고 봐요. 자, 근데 이제 김주애를 이제 후계자로 내세울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북한 사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이제 전 인민과 당과 군대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김주애는 뭐냐? 김정은이 아들이 없거나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는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김주애 보고 섭정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김여정을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김여정이 후계, 2인자니 여러 가지 매체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김정은 사망설이 막 돌 때 저는 국내 그 유명한 역학자라든지 무당들이 김정은이 다 죽었다고 그때 당시에 방송을 때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바로 급하게 올렸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김정은 안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한 다음에 며칠 뒤에 딱 김정은이 매체에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만 용 쓰고 나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저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해봤자 어떻게 못 피해요. 내가 말하는 게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뭐냐? 김주애는 섭정이다. 섭정왕이다. 김주애는. 왜? 김정은이 자기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내모는 거고, 이 김주애를 띄워야, 김주애가 권력을 있어야 이설주가 이제 뭐가 되냐? 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왕조 체제로 봐야 된다. 제가 감히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하나의 왕조로 보면 김정은은 태종 이방원과 같은 포지션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이 북한의 왕조로 놓고만 보면 김정은 자체가 굉장히 통치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후계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지금 이렇게 해놓고, 문제는 이제 한 가지 불안한 거, 후계에 대한 불안함에 대한 안전장치로 김주애를 내세우는 거고, 김주애를 내세워야 이설주가 김여정의 목을 벤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이제 남한이라 우리 따로따로 그냥 잘 살자라고 하는 일단은 메시지를 던져놨는데, 남한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남북관계 설명을 해주면서 굉장히 극심한 불안한 요소로 진전이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은 남북 대리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러시아의 보복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러시아가 기대해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 너네들을 손 좀 봐주겠다라고 하는 외교적인 수사로 이제 그런 메시지도 발표했죠. 제가 다 얘기했어요. 얘기한 부분이에요. 자, 우크라이나의 남북 대리전. 자,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겁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다시 좋아진다. 왜냐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사실은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측면에서 보자면 러시아는 다시 이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외국이 투자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한국에게 다시 이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고. 자, 러시아는 상당히 지금 전략적으로 한국과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을 동시에 전달해주고 있고, 잠시나마 재작년, 작년에는 우리가 북한보다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북한보다 그런 미사일 기술이 훨씬 더 좋아졌는데, 러시아가 그 기술을 받아서 이제 다시 동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계시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정은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북한 왕조로 보자면 김정은이 지금 통치를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조금 힘들겠고, 내가 볼 때는 대통령 임기가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이 총선 지나고 나서, 이제, 북한이, 저기 뭐야, 지금 정권이랑 어느 정도는 조금, 대화를 하려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3국, 동남아라든지 유럽에서 이제 정권 차원의 이제 물밑 이제 대화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극심한 갈등이 있어야 또 협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협상이 과연 잘 될까 하는 부분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 방송을 뭐 보진 않겠죠. 근데 이제 저런 어떤 측근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의 측근이 제 방송을 보고 있는 건 알고 있다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좀 본격적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주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남북 간의 어떤 갈등 사항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드디어 등극을 했는데 이제 성공할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성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대내외적인 성공은 글쎄지만 당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평가를 받아서 아마 차기의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그런 반발에 대해서 조금 무마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여기서 좀 자기 이미지를 챙길 수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그림이다. 그냥 선거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그거예요. 그렇지만 선거를 민주당에 비해서 잘 치르겠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민주당이 제1당일 거고,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200석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한 120석만 얻어줘도 성공이다. 그러니까 120석에서 130석만 얻어줘도 성공이다라는 거를 당내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더라도 성공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우울한 전망대로 이제 선거를 치르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80석에서 90석밖에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들어가서 120석만 해줘도 최하 120석만 해줘도 성공적이다. 110석만 나와도 평타 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못 믿겠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그렇단 말이야. 정말입니다. 정말이니까 제가 전 방송에서 막 욕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수도권에서 어떤지 알고 지금 막 그런 쓸데없는 양아치 애들한테 후원하고 뭐 좌빨이니 뭐니 그런 지금 그런 거 열떨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보수화돼 있다고 하는 20대 30대 남자들도 지금 국민의힘 뽑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110석만 나와도 평타고 120석만 이상만 돼도 성공이고 130석 이상 나오면 대박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거니까 한동훈 씨에게는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뭐겠어요? 개꿀이다. 개꿀인 거를 명심하셔야 되는 거고 또 선거 측면에서 보자면 한동훈이 제일 좋은 카드는 맞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민주당이 이제 분당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분당이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 분당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여러분들 나를 부정을 해도 나의 존재를 부정을 하려고 그래도 내 말대로 결국은 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분당 되니까요. 이제 그거 지금 이제 이낙연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말 분당이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게 그렇다고 이제 뭐 그 사람의 어떤 분당 이준석이나 이제 그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낙연 씨가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면 이준석보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나를 찾아오셔라. 나를 찾아오셔서 한 5억만 쓰세요. 그럼 대통령 만들어 드릴게요. 한 5억만 쓰시면 내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또 이제 그냥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또그 약간 화를 내면서 내가 얘기했지만 가끔씩 되게 조원진 지지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조원진 씨를 제가 대통령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한 15년의 시간을 주시고 저한테 한 20억 쓰시면 조원진을 한 대통령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그런 선거 전략적인 어떤 선거에 이기는 법이라든지 그 사람의 이미지 메이킹해서 최고의 자리에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대가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원진 같은 경우는 한 20억 내면 제가 대통령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낙연은 한 5억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 방송을 볼 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날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날리는 이 얘기가 뭐겠어요? 나는 그만큼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았으니까, 이제 1년 기도 하시는 분들, 이제 정월 대보름에 보현도령이 또 이제, 행사 치르고, 순차적으로 부적이 나가니까요, 이제 기다려 주시고, 1년 기도 이제 양력으로 2월달까지 계속 받으니까, 계속 1년 내내 받아요. 근데 이제 이때 하시는 게 더 좋다. 왜냐면, 이때 더 이제 보현도령의 기도를 더 겨울에 기도를 많이 가니까 이때 더 많이 신청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년 기도 비용 나갑니다. 몇십만 원 아닙니다. 몇백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시는 분들은 더 비싸요. 더 비싸니까 이제 그럴 줄 아시고 이제 1년 기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셨던 분들은 제가 정월 대보름 행사하고 이제 부적 보내드리니까요.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날이 많이 포근해요. 포근한데 이제 갑자기 또 추워지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 있으면 또 방송 올려드릴게요.